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목뼈에서 시작된 작은 자세 변화가 어떻게 신경, 근육, 어깨, 몸 전체의 정렬까지 흔들 수 있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인체의 정렬은 위에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래, 땅과 만나는 첫 접점에서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걷습니다. 서고,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몸 전체의 무게는 발바닥 위에 실립니다. 그런데 발은 평평한 판이 아닙니다. 가운데가 떠 있고 여러 개의 작은 뼈들이 아치처럼 이어져 있으며 인대와 근막, 힘줄과 근육이 그 구조를 붙잡고 있습니다. 왜 발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왜 단순한 받침대가 아니라 스프링처럼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단단해지는 구조를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이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발이라는 기계 장치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발이 어떻게 체중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충격을 흡수하고 어떻게 다시 단단한 지렛대로 변신하는지 보겠습니다. 내 몸의 암호를 푸는 시간 19번째 에피소드. 발바닥 아치는 왜 무너지지 않을까? 발이라는 생체 스프링의 설계도입니다. 발은 단순한 받침대가 아닙니다. 발은 인체에서 가장 아래에 있지만 몸 전체의 하중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최종 지지 구조입니다. 머리, 척추, 골반, 무릎, 발목을 지나 내려온 체중은 결국 발바닥이라는 좁은 바닥 위에 실립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발은 바닥을 누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닥도 같은 힘으로 발을 밀어 올립니다. 이 힘을 지면 반발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이 땅을 누르는 만큼 땅도 내 몸을 다시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이 힘을 계속 받아내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앞으로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발은 걸음마다 충격 흡수 장치이자 균형 센서이자 초진 엔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발은 왜 평평한 판처럼 생기지 않았을까요? 왜 발바닥은 가운데가 살짝 떠있는 아치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평평한 판은 충격을 그대로 받지만 아치는 힘을 분산합니다. 발바닥의 아치는 건축물의 아치와 비슷합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을 가운데 한 점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앞쪽과 뒤쪽,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누어 보냅니다. 그래서 발은 딱딱한 벽돌이 아니라 스프링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발에는 크게 세 가지 아치가 있습니다. 발 안쪽을 따라 올라가는 내측 세로 아치, 발 바깥쪽을 따라 비교적 낮게 이어지는 외측 세로 아치, 그리고 발 앞쪽을 가로로 묶어주는 가로 아치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바닥 아치는 안쪽 세로 아치입니다. 뒤꿈치뼈에서 시작해 목말뼈, 발배뼈, 쐐기뼈, 그리고 첫째 발허리뼈 쪽으로 이어지는 발 안쪽의 높은 곡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뒤꿈치와 엄지발가락 뿌리 사이에 걸린 탄성 다리입니다. 이 다리의 꼭대기에는 목말뼈가 있습니다. 목말뼈는 발에서 매우 특별한 뼈입니다. 종아리뼈와 정강뼈가 만드는 발목 관절 아래에서 몸무게를 직접 받고 그 힘을 발 전체로 나눠 보내는 중앙 배전방 같은 뼈입니다. 정강뼈를 타고 내려온 체중은 목말뼈에 실립니다. 목말뼈는 그 힘을 뒤꿈치뼈 쪽으로, 발 안쪽 아치 쪽으로, 발 앞쪽 발허리뼈 쪽으로 분산시킵니다. 즉 발은 한 개의 기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뼈와 인대가 연결된 하중 분산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목말뼈는 허공에 혼자 떠있는 뼈가 아닙니다. 목말뼈 아래에는 발꿈치뼈와 발배뼈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바닥 쪽 발꿈치 발배인대입니다. 하지만 해부학에서는 더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용수철 인대입니다. 이 인대는 목말뼈 아래에서 해먹처럼 아치의 꼭대기를 받쳐줍니다. 체중이 목말뼈를 아래로 누를 때 용수철 인대는 발 안쪽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 중 하나가 됩니다. 발의 아치는 뼈만으로 서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뼈 위에 체중이 실리고 그 아래에서 인대가 해먹처럼 받치고 다시 발바닥 근막과 근육이 장력을 조절하는 살아있는 현수교입니다. 발을 구성하는 뼈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발꿈치와 발목을 만드는 쫓근골이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뒤꿈치뼈와 목말뼈입니다. 중간과 앞쪽에는 5개의 발허리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쪽에는 발가락뼈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발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작은 뼈들이 인대와 근육, 힘줄로 묶인 정교한 이동식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발이 매 순간 두 가지 모순된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발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땅에 닿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바닥에 맞춰 모양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 발은 단단해야 합니다. 몸을 앞으로 밀 때는 헐거운 쿠션이 아닌 강한 지렛대처럼 굳어야 합니다. 즉 발은 착지할 때는 스프링, 밀어낼 때는 지렛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 구조가 발바닥 근막입니다. 발바닥 근막은 뒤꿈치뼈에서 시작해 발가락 쪽으로 부채처럼 퍼지는 질긴 섬유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바닥 아래에 깔린 강한 텐션 케이블입니다. 발 아치가 위에서 눌리면 발바닥 근막은 밑에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마치 활의 나무 부분이 휘어질 때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발은 내려앉으려는 힘을 버티고 다시 튀어오르는 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걷는 순간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뒤꿈치가 땅에 닿습니다. 이때 지면 반발력은 뒤꿈치뼈를 통해 발로 올라옵니다. 발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약간 안쪽으로 말리며 아치를 낮춥니다. 이 움직임을 회내라고 합니다. 회내는 나쁜 움직임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회내는 발이 바닥에 적응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몸의 무게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회내가 너무 크거나 너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발이 충격을 흡수한 뒤에는 다시 단단해져야 합니다. 중간 지지기를 지나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순간 발은 반대로 약간 바깥쪽으로 잠기며 아치를 다시 세웁니다. 이 움직임을 회해라고 합니다. 회해가 일어나면 발은 부드러운 쿠션에서 단단한 지렛대로 바뀝니다. 이때 발 중간에서는 작은 기계식 잠금 장치가 작동합니다. 발이 중간을 가로지르는 관절, 가로목말관절입니다. 발이 회내될 때는 이 관절들이 비교적 잘 움직이며 발을 부드러운 쿠션처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뒤꿈치가 들리고 회해가 일어나는 순간 관절의 축들이 서로 엇갈리며 발 중간부가 단단하게 잠깁니다. 흩어진 뼈 조각들이 하나의 단단한 지렛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은 충격을 받을 때는 풀리고 몸을 밀어낼 때는 잠깁니다. 이 잠금 장치 덕분에 발은 근육의 힘을 바닥에 흘려보내지 않고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추진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뒤꿈치가 들리고 엄지발가락이 젖혀지고 발바닥 근막이 감기듯 팽팽해지면서 아치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윈들러스 기전이라고 합니다. 윈들러스는 줄을 감아 당기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엄지발가락이 위로 젖혀질 때 발바닥 근막은 발허리 뼈 머리 주변으로 감기면서 짧아지는 것처럼 긴장합니다. 그러면 발바닥 아치가 올라가고 발은 추진에 적합한 단단한 구조로 변합니다. 즉, 좋은 걸음은 발이 무조건 단단한 것도 무조건 부드러운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단단하게 잠기는 과정입니다. 발은 매 걸음마다 열렸다가 닫히는 생체 스프링입니다. 이제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치는 뼈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뼈는 아치의 기둥이고 인대는 기둥을 묶는 밴드이며 발바닥 근막은 아래쪽을 잡아주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상황에 따라 장력을 조절하는 능동 제어 장치입니다. 발 안쪽 아치를 지키는 중요한 근육 중 하나가 뒤정강근입니다. 뒤정강근은 종아리 뒤쪽 깊은 곳에서 시작해 안쪽 복사 뼈뒤를 지나 발 안쪽 뼈들에 붙습니다. 이 근육은 발 안쪽 아치를 끌어올리고 발이 과도하게 안쪽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동적 지지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 안쪽 아치에 보이지 않는 와이어입니다. 뒤정강근이 약해지거나 과부하되면 아치는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근육은 긴종아리근입니다. 긴종아리근은 종아리 바깥쪽에서 내려와 발바닥을 가로질러 첫째 발허리뼈와 안쪽 쐐기뼈 부위에 붙습니다. 이 근육은 발의 가로, 아치와 첫째 발허리뼈 안정성에 관여합니다. 발 안쪽과 바깥쪽의 근육들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발은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발 안에는 작은 자체 근육들도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발내재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손의 작은 근육처럼 발가락과 발바닥의 미세 조절을 담당합니다. 발내재근은 작지만 중요합니다. 발가락이 바닥을 움켜쥐고 아치를 미세하게 지지하고 보행 중 발의 긴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발 아치는 깔창 하나만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깔창은 하중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 자체의 근육과 힘줄, 발목의 가동성, 고관절의 조절 능력이 함께 작동해야 아치는 살아있는 구조로 기능합니다. 이제 평발을 살펴보겠습니다. 평발은 발 안쪽 아치가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평발이 병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아치가 낮아도 통증 없이 잘 걷고 잘 뜁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만이 아닙니다. 그 발이 충격을 흡수할 때 부드럽게 움직이고 밀어낼 때 다시 단단해질 수 있느냐입니다. 즉, 문제는 낮은 아치 자체가 아니라 조절되지 않는 붕괴입니다. 발이 착지할 때 내려앉는 것은 정상입니다. 허나 밀어낼 때도 무너져 있으면 발은 단단한 지렛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추진력이 떨어지고 종아리와 무릎, 고관절이 보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은 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아치는 발이 너무 단단한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충격 흡수가 부족해지고 발 바깥쪽으로 하중이 몰리며 발목 염자나 피로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발은 무조건 높은 아치도 무조건 낮은 아치도 아닙니다. 좋은 발은 상황에 맞게 변형되고
다시 회복되는 발입니다.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타이밍에 맞게 바꾸는 발입니다. 이제 발바닥 통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 뒤꿈치 안쪽이 아프고 아침 첫 발을 디딜 때 찌릿하게 아픈 경우 많은 사람이 발바닥 근막염을 떠올립니다. 정확히는 발바닥 근막 병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많습니다. 염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 부하와 미세 손상, 조직 변성의 성격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발바닥 근막은 뒤꿈치 뼈에서 시작하고 걸을 때마다 이 부위에는 당기는 힘이 반복됩니다. 아치가 과도하게 무너지거나 종아리가 뻣뻣하거나 체중이 증가하거나 오래 서 있거나 갑자기 많이 걷거나 뛰면 발바닥 근막의 부착부는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발바닥 근막은 단순한 끈이 아니라 발의 아치, 뒤꿈치, 발가락, 보행 추진을 연결하는 장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발바닥 통증을 이해하려면 통증 부위만 보면 부족합니다. 종아리 유연성, 발목 가동성, 엄지발가락 움직임, 발 내재근 기능, 보행 패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엄지발가락을 다시 보겠습니다. 엄지발가락 관절, 첫째 중족지절관절은 걷기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발이 땅을 밀어낼 때 엄지발가락은 위로 젖혀져야 합니다. 이 움직임이 부족하면 발바닥 근막이 제대로 감기지 않습니다. 아치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고 발은 단단한 지렛대로 잠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발을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엄지 대신 둘째, 셋째 발가락 쪽으로 밀거나 무릎과 고관절에서 보상합니다. 작은 엄지 관절 하나가 전체 보행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태를 무지강직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밀어내기 동작이 제한되고 발 앞쪽 통증이나 보행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발가락은 단순한 끝부분이 아닙니다. 발가락은 발 스프링의 잠금 장치입니다. 이제 발의 센서 기능을 보면 발바닥에는 수많은 감각 수용기가 있는데 압력, 진동, 늘어남, 관절 위치 정보를 감지합니다. 이 정보는 신경을 타고 올라간 뇌와 척수에 전달됩니다. 몸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바닥이 기울었는지, 체중이 어느 쪽으로 쏠렸는지 판단합니다. 이 감각을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을 감아도 내 발과 관절의 위치를 아는 감각입니다. 발은 단순한 받침대가 아니라 지면 정보를 읽는 센서판입니다. 발이 불안정하면 몸 전체가 긴장합니다. 발의 감각이 흐려지면 균형 조절은 거칠어집니다. 이것이 노인 낙상이나 스포츠 손상에서 발과 발목 감각 훈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발은 아래쪽이 눈이자 바닥을 보는 눈입니다. 이제 신발을 잠깐 보겠습니다. 좋은 신발이란 무엇일까요? 무조건 푹신한 신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푹신하면 발이 바닥 정보를 제대로 느끼기 어렵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딱딱하면 충격 흡수가 부족하고 발의 자연스러운 변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발은 발의 기능을 대신하는 신발이 아니라 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신발입니다. 발가락이 너무 눌리지 않을 만큼 앞쪽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뒤꿈치는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게 잡아줘야 합니다. 밑창은 적절한 안정성과 굽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굽은 몸의 무게중심을 과하게 앞으로 밀지 않는 높이가 좋습니다. 발을 훈련한다는 것도 단순히 발바닥만 마사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목의 배측 굴곡을 회복하고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의 과도한 긴장을 줄이고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을 살리고 발 내재근을 깨우고 고관절과 무릎 정렬을 함께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 스트레칭은 단순히 종아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동작이 아닙니다. 발목이 앞으로 접힐 여유를 만들어 보행 중 발이 과도하게 무너지는 보상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엄지발가락 가동성 운동은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장난이 아닙니다. 윈들러스 기전을 회복해 발이 단단한 지렛대로 바뀌게 돕는 작업입니다. 발가락 벌리기나 짧은 발 운동은 발바닥 작은 근육을 깨워 아치가 수동 구조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조절되는 구조가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한발 서기 훈련은 단순한 균형 놀이가 아닙니다. 발바닥 센서, 발목 안정성, 무릎 정렬, 고관절 조절을 동시에 연결하는 운동사슬 훈련입니다. 발은 작지만 훈련해야 할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은 몸 전체와 바닥이 만나는 유일한 접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발이 단순한 받침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발은 땅을 누르는 힘을 받아들이고 그 힘을 분산하고 다시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정교한 생체 기계입니다. 목말뼈는 체중을 받아 발 전체로 힘을 나눠 보내고 용수철 인대는 그 아래에서 아치의 꼭대기를 해먹처럼 받칩니다. 발바닥 근막은 활시위처럼 장력을 만들고 가로목말관절은 발을 쿠션에서 지렛대로 바꾸며 엄지발가락은 마지막 순간 그 스프링을 잠급니다. 좋은 발은 무조건 높은 아치도 아니고
무조건 낮은 아치도 아닙니다. 충격을 받을 때는 부드럽게 변형되고 몸을 밀어낼 때는 다시 단단해지는 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뼈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대, 근막, 힘줄, 근육, 감각 수용기까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편에서는 이 정교한 스프링 위에 하이힐이라는 기울어진 받침대를 올려놓겠습니다. 뒤꿈치가 올라가는 순간 발의 하중 지도는 바뀌고 발목은 제한되며 발 앞쪽에는 압력이 몰립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강뼈와 무릎, 골반과 허리까지 올라가는 붕괴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